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다이내믹한 코리아의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오늘 강보합 정도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또 조선주가 또 난리 나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뭐 자사주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팔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또 외국인들 팔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누가 뭐래 또 자동차들 오늘 또 반등하는 거 그런 모습이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시간 정도 딱 됐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상 한번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SK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SK가 1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20% 급등하고 있는데 SK가 대우조선해양을 가져갈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SK가 대우조선해양을 가져간다. 뉴스에 났어요, 이게?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럼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쪽이 네.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네. 지금 SK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매각 연관성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뉴스에 어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뉴스 네, 나오고 저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지금 그만큼 네. 그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크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코스닥, 그러니까 SK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쪽을 품에 안는다. 네. 이투데이에서 뉴스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투데이? 그거 좀 저도 좀 같이 네네. 자, 우리 같이 좀 봐주세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몇 분에 나온 거 얘기야? 14분 전에 나왔습니다. 14분. 제가 막 방송국에 오는 시기에 났네, 막. 네네. SK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는다. 네. 석유화학 사업과 플랜트 간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 네. SK 최태원 회장이 나오셔갖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최태원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조선업에 진출하는 결정은 네.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진짜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뭐 어쨌든 뉴스에 나왔으니까 제가 뭐 아니면 이 뉴스 욕먹으면 그만이네. 네, SK그룹이 그동안의 석유화학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 합병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SK 루브리컨스 매각 시도하다가 자진 철회. 네. 그죠? 왜냐하면 이제 SK 쪽에서 실적이 이노베이션이 돌아섰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그 출회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당시 욱중이었던 최태원 회장의 의중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시너지를 위해서 네. SK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부에서 이 회사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예전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계약금만 갖고도 사겠어 이제는. 계약금만 갖고도. 그때 계약금 뭐 돌려달라면 이렇게 소송까지 했었는데. 쌍팔년도에 GS가 하려다가 마지막 네. 포기한 적이 있었던 기억나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부실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네. 경영권 프리미엄 금액도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예산안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대금을 이미 반영했다. 정부는 이미 누군가는 어쨌든 간에 누구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사가기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SK그룹이 앞서 SK텔레콤을 통해 네. CJ 헬로비전 인수한 거.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이하게도 SK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어제? 네네.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죠? 네. 기억나죠? 네. 참.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네.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이게 맞으면 뭐, 어렵고, 틀리면 이투대로 우리가 갖다 욕으로 박아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하여튼 뭐, 주시장은 하여튼 다이내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어찌됐건 오늘, 그걸 떠나서 오늘, 시장에서, 오늘 관심 업종을 떠오르는 건 자동차 주식이죠. 현대차하고는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침부터 네. 기아차는 요즘 나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이제 내수랑 수출 가치입니다. 일단 매달 첫날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공업협회가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내수랑 수출 구분해서 발표하는데요. 내수 수출 합으로 현대차는 6% 판매가 늘어났고요. 내수 수출 합입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16%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에서 내수가 현대차도 2자릿수 늘어났죠.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반영됐고요. 참고로 보면 미국은요. 미국은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날, 매달 두 번째 날에 발표하거든요. 평일 기준으로 두 번째 날.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면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나오는데요. 미국은 한 12% 정도 판매가 늘었을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워낙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포드에서 미국 말로는 미국에서는 대공황 이후 최대 이번에 인센티브를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딱 시행을 합니다. 미국 시간 화요일부터 1월 3일까지 바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연말까지 수익이랑 상관없이 판매는 늘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면서 자동차 주식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외국인의 창고 기준으로 보면 오늘 많이 파는 거는 역시 저런 것들이 많이 팔겠죠. 그 삼성전자, 우선주라든가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런 거 많이 팔겠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 삼성전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뭐 자사주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더 수급 상황 같은 거 좀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수급 상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코스피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양호합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주주 과세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죠. 네.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주주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제 그 40억 이상 네네. 보유, 종목에서 40억 이상 보유에 대한 쪽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10% 과세였는데 네. 이게 이제 20억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20% 과세에 대한 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종목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쪽을 좀 확대시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려다 말고 하는 이유에 대한 쪽을 찾아보게 되면은 뭐 그런 데서 뭐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시장 수급 상황으로도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은 뭐 선물에 대해서 뭐 매수가 많다라고 합니다만은 네. 선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차별로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3만 몇천 계약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4만 8천 계약이라고 했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5만 3천 계약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네. 과거에도 제가 이제 6만 계약까지 기억을 하는데 지금 5만 3천 계약까지 지금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조선, 뭐 자동차, 네.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쪽이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다 보니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탄력에 대한 쪽이 떨어지는 네.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조선주가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니 급등하고 그러니 한쪽으로 방향을 훅 쏠릴 수밖에 없는 네네. 뭐 어찌 보면 인지상정 같은 그런 흐름이 오늘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건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자동차 얘기 조금 더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11월 그러니까 화요일부터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 오후부터 우리 시간은 오늘 저녁 밤부터 되겠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 그 이름도 재밌어요. 친구랑 이웃 프렌즈 앤드 네이버라는 인센티브를 이번에 발표했어요. 포드가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슈퍼카, 그러니까 스포츠카 정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포드에 나온 모든 자동차 있잖아요. 뭐 2013년, 14년, 15년 뭐 상관없이 안 팔리는 것 포함해서 10% 그냥 바로 깎아줍니다. 네, 그런 거가 이거가 걔네 말로는 보면 미국에서 얘기는 저거예요. 대공황 이후 최대 인센티브. 예, 그런데 포드가는 왜 그러냐? 포드가 작년 대비 올해 한 4%인가 몇 퍼센트 판매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요. 그래봤자 2013년 수준이에요. 그리고 GM이 이제 큰 차들 찜 라인, 그러니까 트럭 라인에서 강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점유율이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포드가 강력하게 한 거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아플 때 한번 몰아치자. 그러니까 유럽 차가 폭스바겐 아플 때, 유럽이 좀 때. 설렁설렁 할 때, 그때 한번 쏘자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인센티브. 그래서 여기에다 플러스 이번에 11월 27일 블랙 프라이데이 추가적이 또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도 막 끼어드는 거예요. 다른 데들에서 아마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동차는 많이 팔릴지 모르나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워낙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업계, 다른 메이커들도 상당히 이번에 인센티브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팔릴 때 몰아치자. 이런 거잖아요. 점유율을 늘리자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 때문에 뭐 이러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관점에서 우리 자동차 대한 것들이 내일 일단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11%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한 1,800만 대 육박하면서 1,750만 대 내외가 나오면서
사상 최대. 네.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그래서 판매 대수 자체는 늘어나는 것으로 계속 보이겠다라는 얘기. 다만 이제 최근에 또 하나의 추세는 이제 이거죠. 달러가 좀 강해지고 있으니 네. 이제 12월 연말에 대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다 보니 또 엔화가 또 설렁설렁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엔화가 또 어떤 방향을 갈지 모르고. 도요타 요새 약간 숨고르고 하고 있거든요. 요새요. 도요타 자동차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입은 이렇게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오늘 또 프로그램 그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는 봤냐 신규상장조. 네. 신규상장조. 여기저기서 여기 얘기하는 거 있던데 요래 보면 새로 상장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 상장하는 거. 케어젠? 네, 케어젠인가 뭔가 네네. 공모청약 이런 거 있다며요. 예. 펩타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펩타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또 지금 이미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케어젠 같은 경우도 펩타이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메조업 테라피, 그다음에 더말 필러, 기능성 화장품 등 뷰티 케어 제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원하는 트렌드는 뭐냐면 단순하게 화장품도 안 되고 네. 단순한 바이오도 아니고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코스메슈티컬 이런 쪽까지 관련된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쪽이 이제 바로 케어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펩타이드 효능을 극대화하는 고농도 캡슐화 기술, 네. 약효 시간을 증가시키는 서방형 방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 좀 잡아주세요. 서방형이라는 게 뭐냐면 네. 서서히 방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방출하는 그러니까 서방형 그 방출 시스템에 대한 쪽을 보유하고 지속형? 있다. 예, 지속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약이 한 번에 확 풀어져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천천히 그거 제가 이렇게, 먹느냐. 예, 8시간 뭐 이렇게 지속 그런 거죠. 그 네. 타이레놀. 네네. 타이레놀 중에 타이레놀 제가 먹는 거 있죠. 뭐 타이레놀 ER. ER. 예. ER이 제가 뭔지 물어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ER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약사 선생님이 24시간인가 12시간 지속적으로 예, 충분하게 퍼진 그 얘기죠. 예, 그 서방형을 그 얘기하는 서방? 거예요. 예, 서서히 방출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방형. 한국말은 서방형이라 그랬죠. 아니 서방형이 근데 그 한국말 아니고 한문이던데? 예, 한문이에요. 숫자는 한글로 있는데 한글? 아니에요. 숫자가 왜 또 한글이에요? 한문도 있죠. 동서남북할 때 숫자는 그러니까 한글인가? 서방형이라면 서서히 방출된다며. 아, 그 제가 그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고. 풀어서. 예. 오케이. 서방형 그 방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 테라피, 그러니까 전문 테라피.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이것도 웬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쏘리. 대우조선은 또 8%가 뭐니? 대박이야. 아이고, 이거 참 대한민국 주식 가관일세. 네. 이것도 왜 이래요? 대우조선 왜 이래? SK는 그럼 올라갔나? 몰라. SK도 올라갔네. 부인했나 보네. 뭐야 또 조회 공식 뭐 아유 머리 사실무근. 사실무근. 아니 진짜 이런 거는 저 외국이면 이투데이 구속시켜. 외국이면 바로 고소 고발 들어가죠 이런 거. 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박이네 대박. 아 참 어이없어요 사람들. 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원료에 대한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수출 비중이 지금 보게 되면 2015년 상반기 기준 130개 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28%가 필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필러 시장은 규모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죠. 더말 필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러시아 쪽, 그러니까 그쪽 북유럽 그쪽 그 러시아 뭐 독립국가연합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탈모 방지 및 발모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헤어 필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E 인증 취득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 상장 회사 DMT와 이제 홍콩의 대만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 네. 중국, 폴란드, 스위스 각 국가의 로컬 파트너사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네.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공모가 상단의 2016년 PR에서 30배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원료 제약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한 30배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 들어와서 괜찮은 것 같은 50배까지도 이렇게 또 받는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펩타이드라는 거는 아미노산 이하 50개의 결합체. 어저께부터 너무 이걸 너무하는 얘기하고 것 같아 이거. 매조- 화학을 너무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메조테라피라는 거는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네. 약물과 미네랄,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피부 중간층에 주입하는 주사요법을 메조테라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면 미용 시장에 대한 규모 네. 지속적으로 당연히 뭐 뒷면은 아니겠죠. 안면 미용 시장. 그러니까
안면이고요. 네. 그 안면이 아니고 안면입니다. 안면. 안면. 네, 안면 미용 시장에 대한 규모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필러나 보톡스 시장에 대한 쪽도 계속해서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보톡스 시장만큼 지금 필러 시장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물질 생산에 대한 그 독점 그 특허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필러 시장에 대한 쪽도 이 보톡스 시장 그리고 안면 미용 시장에 대한 쪽도 계속해서 성장이 하는 쪽이라 여전히 뭐 케어젠 같은 경우도 성장성에 대한 쪽은 뭐 여전히 담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PR 30배를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제 얼마나 더 인정을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궁금증이 좀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매출 비중이 보게 되면은 이 전문 테라피 쪽이 매출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홈케어가 35% 차지하고 있고 네.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매출 비중에 대한 쪽이 국내 매출 비중에 대한 쪽은 거의 적습니다. 한 7%대 이 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쪽이 훨씬 더 높은 네. 이제 그런 국가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홍콩, 대만에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이 됐지만 그 기타 국가에도 네. 지금 조만간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케어주 같은 경우는 공모 주식 수가 162만 주입니다. 이게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주고 그 공모가가 8만 원, 9만 원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어쨌든 공모를 받게 되면 수익은 날 것 같습니다. 네. 공모를 받게 되면 수익은 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아주 크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아주 대박이 날 거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에 대한 부분이 좀 던져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공모를 하게 되면 네. 공모에서도 매매 개시일이 17일 날 17일. 예, 17일 날 이제 아주 예정이 뭐 되어 있고 관심은 크겠네. 11월 4일, 5일 날 이제 청약이 들어가거든요. 내일이라고 모레요? 내일하고 모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 주식을 받기 위한 아마 투자가 진행될 거고요. 네. 아마 시장에 들어오면 한 13, 4만 원 정도 형성은 되지 않을까? 공모가 얼마죠? 지금 공모가액에 대한 공모가가 지금 정확하게 정해졌을 텐데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모가가 8만 원, 9만 원대인데 9만 원으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얼마인가요? 경쟁이 엄청 높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경쟁력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케어젠 공모가가 11만 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11만 원. 그러면은 약간 조금 네. 한 14만 원, 20% 잘하면. 20%, 네. 20% 이상. 근데 아니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케어젠 같은 경우는 워낙 장에서도 뜨거웠던 주식이었고 네. 공모가 상단부에 대한 쪽을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네. 이게 뭐냐면 수요 예측에서 기관 수요 예측에서 11만 원까지도 질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보호해서 걸고 질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갖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아마 장외 가격에 대한 쪽에 대한 형성을 보게 되면 네. 장외 가격이 아마 지금 케어젠이 얼마까지 형성이 됐었나요? 20만 원까지 형성됐었나요? 케어젠은 장외 공모가가 17만 원까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맞네요. 네. 한 15만 원, 16만 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장외가가 한 17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아, 참, 하여튼 대박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네. 이런 거 보면, SK가 22만 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오늘요. 네네. 22만 5천 원. 네. 바닥에서부터는 지금 한 15% 올랐네요. 네. 아, 참, 이런 거,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런 거 있으면 좀 빨리빨리 조사를 해갖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 이 대한민국의 증시의 후진성이 다시 한번 나오는, 그런 보고 있고요. 오늘 많이 나온 김에 그 레포트에서 도쿄 쪽 일본 얘기 있죠? 그거 잠깐만 좀 해주세요. 네네. 예. 일본 쪽에 대한 최근에 보게 되면 트렌드죠, 완전. 일본 찾아가는 게. 예, 일본 찾아가는 게 완전 이제 트렌드고 네. 최근에 이제 이베스트에서 또 일본에 다녀왔죠. 이베스트에서 일본에 다녀오면서 네.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쿄 탐방기 해갖고 이베스트 증권에서 쭉 시리즈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금융편에 대해서 네. 지금 또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또 먹거리 편 해갖고 뭐 이제 먹거리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쭉 해서 이베스트에서 도쿄 탐방기 정말 일본화되는가 20년의 소비와 금융 정책 이야기라고 해서 약 98페이지, 98페이지. 10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네. 이제 저는 불가능한 적 있는 네네. 거. 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아마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네. 쭉 한번 읽어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화가 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일본 그 식음료 쪽 주가에 대한 쪽은 어떻게 됐는가, 일본화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그 서머리를 보게 되면 네. 음식료 섹터가 지난 수년간 상승 배경은 한국이 향후 성장 부재 국면에 들어가면서 네. 음식료의 안정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쪽을 한번 보자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일본화되고 있다라면
과연 일본화 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흐름이 전개될 것인가에 네.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쪽에서 보게 되면은 감소하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원료용 조미료 식품 일반적으로 부진하나 성공적으로 변화 대응을 한 몇몇 기업은 상승했다. 저가 레스토랑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추이, 저가 레스토랑은 안 됐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제과 카테고리의 변화는 소비자 트렌드의 모범담함에 가까울 만한 경영 사례를 보여주었다. 칼비.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 수년간 높은 주가의 상승을 역시 기록한 것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제품 메가 브랜드와 함께 제품 다변화와 함께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다. 탑다운 메가 브랜드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바텀업 회사의 질적인 성장에 대한 쪽이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고 해갖고 쭉 얘기 나왔는데 관련된 보고서에 대한 쪽 읽기 부담스러우시면 지금 보게 되면 종목별로 크라운제가 풀무원, 오뚜기, 롯데, 신세계, 롯데칠성, 무학, 보혜양주, 농심 이렇게 해갖고 네. 브리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편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레포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 컨센서스라고 네. 그 한국경제의 환경 컨센서스라고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 그 기업 레포트, 증권사 레포트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경제 할 때 한경 컨센서스라고 검색 치시면 거기 사이트에서 그 레포트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경제 노벨 경제학상 때문에 난리 났다고. 네. 오늘 또 붙은 거 아세요? 완전히 더 붙은 거 아세요? 왜 붙었어요? 지금 보면 그게 그 한겨레 그 경제연구원에서 그거 깠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래갖고 지금 어디야 미국의 대학까지 해갖고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해놨는데 환경에서 또 자존심 상했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한국경제신문 보시면 무려 3면을 활용해갖고 자기네가 틀린 거 없다 썼으니까 오늘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요 한국경제 해갖고 오늘 신문 보시면 3면을 통해서 그 번역책에 대해서 문제 있다 없다 막 싸우는 거 있으니까 요즘 재밌는 거 요즘에 하여튼 연구소에서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랑 2부 때랑 큰 차이는 없고요. 딱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거죠. 대우조선이 훅 떨어지고 그것도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네. 그리고 SK가 훅 떨어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3%까지 반등하고 오늘 책으로 돈 번 사람은 SK 갖고 돈 번 사람. 그렇죠. 그죠? 네. 만약 SK 정말 높은 분이 계시면 나도 모르는데 이런 건 이러냐?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샀으면 대박 벌었잖아. 이투데이는 왜 어쩌자고 그런 기사를 모르죠, 나는. 이투데이가 왜 그랬는지. 네. 그런 거 뭐 법적 다툼이 있어 보면 알겠지, 뭐. 네,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시장은 하여튼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보면 특징 좀 몇 가지는 또 오늘 이게 또 오르네요. 갑자기 눈에 띄는데. CJ에 대한 통화는 갑자기 올라요, CJ 그럼 다 오르네요, 요새요. 네.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물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네. 저 뭐예요? 통합 작업한다고 디지털 마켓 앞으로 그거 되려면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굳이 따지면 그럴 수 있겠죠. 네네. 호텔 신라가 올라가는데요. 호텔 신라는 어저께 이제 실적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네네. 쇼크 나왔는데 하여튼 그 어닝 쇼크는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하여튼 호텔 신라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죠. 왜냐면 3분기 안 좋은 거 다 안 거죠. 6, 7, 8, 9 안 좋았으니까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는 거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워낙 이제 내년부터 내년 2분기나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서 올해 12월에인가 개관하잖아요. 네. 저기 용산에 하나랑 어디야 현대산업이랑 같이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매출이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롯데가 하나 뺏기면 네. 앉아서 그냥 1위로 올라서거든요. 면세전사업이. 네,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저께 그 뉴스 보고 그거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호텔사 오늘 좀 반등하는 것 정도가 일단은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현대백화점은 왜 그러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네요, 오늘요. 그런 것들이 정도 있겠고요. 아스트도 오르네, 아스트.
좀 올라가는 건 없네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일단 눈에 띄는 정도 아니겠느냐는 게 있고요. 자동차 중 여전히 나름 강한 모습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초대 손님이랑 모셨으니까 초대 좀 얘기하겠는데 초대 손님의 주인공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키움증권 슬러거. 네. 슬러거. 과연 이제 이 시장 대형주가 또 그 강해지는데 위안화 SDR 편입 여부와 관련돼서 과연 이 대형주 섹터가 강해질지. 어디? 대형주 섹터가 대형주 강해질지.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SDR 편입 여부에 대한 효과 그리고 또한 이 중소형주에 대한 랠리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해 주실 서인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또 저희 다 알죠. 이제 축구 한번 하시고 도서실에 처박혀서 공부 좀 하시고 이런 거죠. 요즘 도서관 안 가고요. 네. 아니 공부를 책을 멀리 하시네. 이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이제 회사에 출근해요. 토요일. 네.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즘 그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 그거 계속 업데이트 하느라고요. 그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하고 또 이제 주말에 나서 자료 보는 게 훨씬 이게 또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주말에. 지금 배워 이 사람아. 조용할 때. 네. 애들이 다 커서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하면 보통 1시 정도, 2시 정도 끝나니까 끝나고 이제 사무실 와서 식사하면서 이것저것 자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은 지난 주 후반하고 이제 금주를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대형주 말씀하셨지만은 시장이 굉장히 그 좁은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좀 답답한 증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지만은 지난 8월 달에 정말 폭락이 한번 나왔고 이제 8월 말에 이제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8, 9월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양호한 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월 달에는 정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흥국에서 대거 자금 유출하면서 일단 폭락에 나왔었고 이제 그 근거에는 물론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중국을 포함한 또 신흥국의 어떤 경기 위기설까지 나오면 정말 어려웠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은 금년 12월 달에 할지 아니면 내년 초봄에 할지 초여름에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시장이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는 포인트로서 중국 경기를 보고 있는데 어제 발표가 됐죠.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일단은 50은 아직 넘지를 못했지만은 일단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보통 이제 이쪽 경제를 분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기 부양책을 쓰면 쪽 돈을 풀면은 효과가 한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난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부터 서서히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10월 달에 나왔던 지표는 이제 GDP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지표는 PMI 지수가 일단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중국 정부의 그런 어떤 노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박스권에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박스권 좀 돌파하는 좀 한 2100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흐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어제 중국 경기 지표의 발표가 아닌가 그렇게 좀 기대감을 걸고 이제 시장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지금 위안화 평가 절상하면서 이제 SDR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시장의 일각 분석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SDR 편입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쪽이 발행이 적었었는데 중국 채권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중국 정부에 의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 이렇게 되면은 1대1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시장이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보게 되면은 철강화학이라든가 이런 섹터들 이런 쪽과 관련된 쪽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중국 소비주 쪽에 대한 쪽을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예, 그 점이 지금 솔직히 가장 최대의 관심사인데 오늘도 그 거래소 종목 중에 상승률을 보면 현대중공업, 포스코 즉 우리가 이제 소외주라고 하는 업종들에 속한 종목들이 지금 그 상승률 좀 상위에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 워낙 좀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사는 것도 일단은 제가 보기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는 이제 성장주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업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쪽으로 베팅을 하고 또 그런 종목 역사적으로 보면 그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해줬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보면은 그 같이 상승하다가 이제 소외주들의 상승률은 더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밀렸거든요. 그렇죠.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흐름은 좀 일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전히 관심은 성장주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성장세가 보이는 게 자동차하고 IT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몰아가고 오늘 올라가는 조선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은
오히려 좀 들고 있는 그 분이라 그러면은 좀 적절한 시점에서 좀 교체를 좀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점수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큰 이슈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수급상 보면 지금 2,000포인트 없는다니까 또 그 돈은 술술 빠지고요. 펀드 쪽에서 판매는 계속 되는데 이런 수급상을 지금 좀 점검해 주세요. 예, 지금 제일 아쉬운 게 바로 이제 그 상황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성장주는 일반적으로 올해 내내 이제 그런 흐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수의 방향성은 좀 외국인들이 잡고 있어요. 네. 워낙 큰 자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적으로 종목별 수익률은 외국인이 사는 종목보다는 기관이 사는 종목이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관이 살려면은 이 펀드로 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또 2,000포인트 넘으니까 또 이제 펀드 함매. 네. 지난 한 4년간 펀드 함매 굉장히 고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계속 지금 펀드 함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지수에 대한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현재 그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지금 부정적이 좀 앞서 있거든요.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중국 경기도 일단 어제 지표가 일단은 경기 부양책의 어떤 효과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불안하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부정적인 그 의견이 일단 강하기 때문에 펀드 함매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제 나온 그 지표 그리고 10월 달에 나온 그 GDP 지표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11월 안에는 펀드 함매도 좀 이렇게 좀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정리해서 드리면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슈는 제가 보기엔 특별히 시장에 일단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핵심이 이제 중국 경기인데 중국 경기가 요 두 가지 지표를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의 어떤 그 전반적인 부정적인 컨센서스를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전략을 일단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펀드 함매가 지금 가장 큰 투신의 움직임의 제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 11월 말 안에는 일단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쪽 얘기해 주셨는데 해외 쪽 보면 해외 쪽 펀드는 이제 이머징에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10월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죠. 3, 4주 들어왔잖아요. 그런 쪽은 어떻게 좀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그 8월 달에 정말 대규모로 돈이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학년 위원이나 이승원 위원이나 저나 만약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면은 벌써 돈을 다 빼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막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에 이렇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는 금리 인상을 하기를 기다리는 매니저들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다고요.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그 슈어츠가 그런 얘기다가 창피해서라도 아마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창피해서라도. 그런 말 한 것 정도면 이미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충격은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충분히 대응을 해왔고 또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부터 이제 다시 글로벌 자금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 흐름은 오히려 이제 미국 혹시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항상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대응하고 만약 그게 이제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하는 그런 전략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불안하지만은 흐름상으로 보면 글로벌 펀드 자금이 가장 큰 거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이제 신흥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전략을 좀 짜야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종목이나 그 종목군별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는데 전체적 섹터별이나 종목군별로 좀 어떤 쪽이 좀 좋고 나쁜지 그런 것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 거래소 대형주를 좀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본으로부터는 지금 가격 경쟁력까지 밀리고 중국으로부터는 이미 제품 경쟁력까지 밀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물론 이제 중국 경기가 중국 수출 환경이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같이 이제 연동돼서 부진한 면도 있지만은 일단 10월 달에도 전년 대비 한 16% 수출이 감소했죠. 그래서 일단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매출 성장률이 작년 대비 정말 2, 3%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매출 성장률. 보통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 보면은 우리나라 그 코스피 종목들이 그 글로벌 펀드 시각에서 보면 성장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최하 한 8% 아니면 1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던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이 일단 지금은 그 저성장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 주가 상승을 바라는 것보다는
일단 그나마 어떤 뭐 코스닥 성장도 지금 보면 이제 매출 성장률이 뭐 10% 나온 종목들 많거든요. 네네. 이런 쪽에 계속 좀 당분간 관심을 가져가는 전략이 일단 좋아 보이고, 뭐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폭스바겐 때문에 생긴 네.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중국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또 이번에 그 삼성페이가 우리나라에 일단 대박을 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글로벌로 이제 진출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뭐 충분히 그 일단은 그 호소력이 있는 네. 그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삼성페이를 통해서 한번 중흥을 다시 한번 노려볼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역시 뭐 상반기 대표적인 주도 업종이었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네.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지금 시세는 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특별히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일단 이들 업종들도 네. 만약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펀드가 10월에서 11월도 계속 들어오고, 네. 또 펀드 환매도 다시 이제 멈추고, 오히려 이제 펀드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투신이 사야지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업종들이. 네. 그래서 어떤 투신의 매수만 재개된다 그러면은 일단 충분히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네. 동향과 다음에 펀드 유입의 동향 이런 걸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뭐 최선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잖아요. 이어서 우리 전문가 서부장님 하면 이제 슬러거잖아요, 슬러거. 네. 슬러거인데 이제 보면 큰 뉴스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기억나는 이제 역시 한미약품 제일 기억나고 이제 삼성물산도 기억나고, 예? 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저한테 한 주씩 알려주셨던 바로 그분이잖아요. 로보스타. 네. 이거 요새 또 어제까지 올라고 오늘 약간 또 쉬고 있는데요. 예. 이거 이거 또 고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로보스타는 딴 몰라. 서부장님 때문에 알게 된 거야, 나 이거는. 이거 정말 회사 좋아요? 예, 뭐 지난주 그 뭐 하나테크인하고 네. 다음에 이제 로보스타 이제 두 종목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말하자마자 또 올라 이거. 말하자고 나서 딱 들어가니까는 그냥 이렇게 꽂더라고요, 두 종목 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로봇 관련주는 어차피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네. 노동 비중은 좀 줄이고, 그렇죠. 노동 비중을 줄이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로봇은 확실히 지금 성장성이 뚜렷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거기 관련주는 뭐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쉬운 건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는 보통 한 10몇 개 정도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증거금 100종목이 많고, 네. 그래서 이게 건드릴 만한 종목 한 2개 정도뿐이 안 돼요. 네. 일단 로봇들은 뭐 로보스타라든가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하나테크인 네. 뭐 이런 종목 정도 일단 두 종목으로 뽑고 있는데, 다른 종목도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계속 검색해봤는데 네. 좀 그렇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은 성장성도 그렇고 네. 기업 가치도 그렇고 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로봇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돼요? 예. 하나테크는 그래도 그 삼성이잖아요. 삼성테크라서 그래도 믿을만 해요, 솔직히. 예. 주가는 내가 모르겠어. 로브스타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너무 이름부터 너무 좀 촌스러워, 내가 보기에는.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약간 뭔가 미습적인 게 좀 있거든. 이름 좋잖아요, 왜 로보스타. 아니, 이름은 그냥 확실은 하지. 근데 이게 펀더멘탈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정말 서부장님 보시기에 딱 이게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중소형주들을 보면은 주의할 게 뭐냐면은 네. 보통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거든요.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주들은 아마 히스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 이제 성장 초기에는 안 드러내다가 네. 이제 한 3년, 4년 지나면,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경쟁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단가가 확 낮아지면서 매출은 늘어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게 보통 이제 중소형주들의 어떤 공통적인 제조 분야에 네네. 속한 종목들의 특징인데,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 진입할 만한 진입 장벽이 있다는 소리죠. 진입 장벽이 있고, 또 이게 로보스타가 이게 국내 기업들 네. 대표적으로 뭐 삼성, LG 네. 이런 쪽에만 그 장비들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지금 IT를 엄청나게 밀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디스플레이는 성공적인 수준으로 올라왔고, 요즘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하는 게 네. 반도체를 한국을 넘자. 네. 아마 그런 목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즉 디스플레이나 반도체가 계속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도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들 장비에, 이들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로봇 산업이거든요.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로보스타는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 기업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성이 확실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쭤봐주세요. 그러면은 그 로봇 쪽 말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그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개별주들이 아주 약한 모습. 네, 그렇죠. 투신이 지금 여력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근데 12월 때까지 그럼 계속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우리들이 매수를 해서 뭐 그런 뭐 전기차 관련 그 중소형주라든가 뭐 삼성페이 관련주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즉 투신이 사야지 올릴 수 있는데 투신이 살 수 있는 거는 뭐 본인들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직은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렇게 그 시세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차피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일단 부정적인 뭐 견해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할 수 있으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호전, 전환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키로 보고 있고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지난 10월 달에는 그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그리고 어제 발표한 중국 제조업 PMI가 하나의 그 저는 단초로 향후 이제 정말 중국 경기 이제 좋아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단초로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어제 그 PMI 지수 발표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투신의 그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종목별로 중소형 성장도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실탄이 없죠, 지금. 실탄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실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뭐 11월 말이 되든 12월이 되든 그 실탄은 일단은 확보가 될 것으로 일단은 전제하고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일단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회원님들 실제 방은 어떻게 그 시즌2가 진행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대충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9월 17일 날 이제 그때 보유 종목들을 갖고 있던 것들 한 종목 빼고 다 정리했잖아요. 네, 다 정리하고 이제 9월 18일부터 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4종목으로만 베팅을 하고 있어요. 4개. 4종목. 숫자 4개요? 그래서 1억 갖고 계신 분이면 한 종목당 2,500. 뭐 2천만 원 갖고 계신 분 그러면 한 종목당 500씩 해가지고 일단 그냥 균등으로요? 네, 배팅하고 있고. 뭐 지금 일단 4종목 들고 있고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2종목은 현금화하고. 그래서 4종목 쪽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주로 이제 갖고 있는 게 어떤 중소형 성장주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들고 있는데 투신이 돈이 없으니까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하에 뭐 시장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자신도 저희 방에서도 어떤 투신이 이제 매수 여력을 회복해서 우리들이 보유한 종목들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역시 또 손절매란 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부정적이지만은 그 어제 나온 그 중국의 어떤 경기 지표가 충분히 향후 긍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지표로 저는 일단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그 4종목으로 얘기했을 때 그랬는데요. 근데 나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스타일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전문가분들 서부장 포함해서 한 20분 이상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서부장님이랑 같이 하면 제일 어울리고 궁합이 맞아요? 특히 요즘은 그 시스템 쪽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시스템 쪽에 전문적이고 또 이제 리스크 관리 쪽에 나름대로 어떤 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라고 그러면은 부족한 점이라보다 이제 그쪽으로 지금 매매를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그 단타적인 어떤 시장 흐름 있죠. 요런 거를 잘하는 분이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저하고 가장 친한 분이 할 수 있는 그 정정균 씨가 생각외로 그 단타에 규제죠, 그 양반은. 예, 단타의 규제인데 오히려 만약 이제 같이 방송을 더블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 방향 잡아주고 주도 업종 잡아주고 이제 흐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도 종목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또 이게 방송에 오시면 6시간 내내 지겹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정정균 씨가 또 그런 어떤 단타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단타 매매. 기존을 가져가는 거 그냥 포트로. 본인을 얘기해달라니까 다른 분을 찍자라고 얘기하시니까 본인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시스템 트레이딩은 언제 그러면 시스템 적용된 겁니까? 그건 일단은 다 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제 그 탄력성이 좋은 장에서 이 적용되는 신호인데 시즌 2 이후로 지금
마블 트레이딩을 적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블 트레이딩이요? 마블 트레이딩 그 신호 이름이요. 대리석의 마블? 예. 그러니까 시스템 대리석의 마블이요? 그 마블이란 놀라운 마블이죠, 마블. 예. 근데 시스템 트레이드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신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즉 상승 추세에서 어울리는 신호가 있고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어울리는 신호가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신호는 이제 보통 이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 그러죠. 무릎되는 시점에서 매수가 나와서 이제 가는 신호인데 만약 최근에 시스템적으로 매매했다 그러면 아마 10번 매매하시면 9번 정도는 계속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블 트레이드를 한다고 표방을 했는데 네. 계속 지금 박스권 트레이딩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은 바닥 확인하고 올라간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한 달 넘게 매수하는 거는 최저점이 어딘가 네.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네. 매도를 하고 네. 어떤 그런 흐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네. 추세가 확실히 올라가는 장이 와야 되는데 뭐 최근 보시면은 한 2% 내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시스템 트레이딩 어렵고 근데 일단 뭐 개인적인 기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발표한 그 중국 PMI 지수로 인해서 네. 좀 시장에 일단 글로벌 자금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자금만 이제 움직이고 또 글로벌 자금도 형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어떤 유럽계 중심의 어떤 그 머니 트레이딩 관점에 그런 자금도 있지만은 또 종목별로 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금도 그 유럽계라든가 미국, 미국, 일본 이런 자금 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장 한번 큰 어떤 상승 흐름을 연결될 수 있고 그럴 때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 정말 좋은 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이 적용될 수 있는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런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매수는 가급적이면 오후장에 일단 저점 공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익폭은 좀 짧게 하는 시장 전략이 현재로서는 뭐 가장 좀 적합한 전략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이거 그 서부장님이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워낙 저도 궁금해서 그러고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스러울 텐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삼성페이 처음에 들어가고 막 난리 날 때 아까 페이 얘기하셨길래 예. 그때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국자만 들어가면 다 오른다. 있었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다 주가가 반토가 났거든요. 한국자원 들어가면 다 내려있지. 네.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으로 했다가 못 팔고 지금 손해 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분들일까요? 글쎄요. 일단 뭐 올라가는 이제 종목들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어떤 매출 성장이 보이는 종목이 있고 네. 아닌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매출 성장이 보이는 종목은 일단 지금은 투신들이 돈을 어차피 그런 종목들은 투신이 사야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투신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흔히 말해서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 뭐 세력 큰 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서 올라온 종목인데 일단 이런 종목 논의를 하고 네네. 일단 투신이 사는 종목은 거의 대부분 종목은 일단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펀더멘털이 없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투신이 매수할 만한 그런 펀더멘털이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만약 손실폭이 크다 그러면은 그런 투신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펀더멘털과 성장성 있는 투신이 샀는지 좀 종목을 확인이 되시면은 뭐 제가 보기엔 기다리시는 게 지금 최선의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신의 그동안의 매매 좀 내역 좀 보시고요. 네. 그들이 그렇죠. 좀 사고 안 팔렸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 보시면은 그 과거 그 기관 동향 나오니까요. 보시면은 기관들은 건드리지 않는데 막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개인들이 그냥 올라간 종목이에요. 네, 그런 종목은 주의하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또 서부장님과 함께 또 귀한 시간 갖고 저 또 나름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하겠고요. 다음 주 또 와이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희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매리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온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욕먹기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